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최재천의 책갈피하면 일본과 중국의 책을 하나 골랐습니다. 먼저 일본의 책인데요. 한국인이 쓴 일본에 대한 책입니다. 제목이 정말 잘 지었죠. 일본 척망. 근데 역시 이 저자도 이 편집자가 지어준 일본 척망, 일본의 마음이 아니라 일본 척망. 맨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좋았다. 그렇게 후기에다 표현을 했던데 저도 그랬습니다. 아, 참 일본 느낌 나게 이름 잘 지었다. 일본이나 이제 중국이 무슨 적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 한국 거의 쓰지 않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책 받아보고 표지 디자인도 참 잘했고, 그렇죠? 일본이 마치 속마음을 들다 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표지나 디자인만큼 내용이 알찹니다. 김은교 교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참 글 잘 써요. 쭉 한 11년 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여기저기 쓴 글을 모은 책이라는데 대단히 농도 깊은 책입니다. 역시 일본 에세이 나라답게 일본에서 공부한 한국인 학자의 탁월한 에세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이분이 후쿠사이 그림을 보고 반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부악 그러니까 후지 옛날 이름인데요. 후지산 36경이라는 유명한 판화집 있잖아요. 옥교의 판화집. 저도 사실 이 후쿠사이 옥교의 그림은 저도 좋아해서 그 도록을 여러 가지고 있는데 후쿠사이 도록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후쿠사이에 대한 부세회에 대한 옥교에 대한 설명으로 쭉 시작을 하는데 후쿠사이에 대해서도 몇 가지 재밌는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첫 번째는 예를 들어 뛰어가거나 화가 났을 때 표현하는 이렇게 쭉 줄 둘 있고 삼자 있죠. 그럼 우리 도망가는 거잖아요. 만화책에서 막 달려가는. 이게 후쿠사이가 맨 처음에 그 만화에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칸을 나누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코마와리 칸을, 만화책은 다 칸이 나눠졌잖아요. 한 면 전체에 큰 화면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만화책 한 페이지를 보면 작은 칸, 큰 칸 해가지고 흐름을 잘 나타내잖아요. 칸을 구분해서 흐름을 나타내는 것도 이 코마와리라는 것도 후쿠사이 작품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읽은 적이 있는데 만화의 역사에서 가장 재미있는 역사적 발달이 하나는 말 풍선해가지고 말을 뺀 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칸 나눈 것. 근데 이 칸 나눈 걸 일본의 유명한 우키요의 화가인 후쿠사이가 만들었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또 제가 특히 의미 있게 읽는 거 이런 겁니다. 서양에서 죽음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최소한 원래의 장소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일본은 사망을 나쿠나루모도이라고 해요. 실망, 이를 실 잊을망이라거든요. 나쿠나루모노라고 한다. 그야말로 끝나는 것이다. 시신에 대한 기대는 어떤 것도 없기에 불로 태워서 뿌린다. 그걸로 끝이다. 그래서 관을 앞에 두고 미친듯이 목을 틀며 통곡하는 한국인 한과는 너무도 다르다. 차가운 침묵을 가지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본인의 심리는 그렇다면 의철학, 고체념의 철학까지 그 유명한 아쿠타카와 문학상으로 유명한 천재 작가 아쿠타카와 류노스케 유언이 나와 있던데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적어도 내 경우에는 다만 어렴풋한 불안이다. 1927년 7월 24일. 적어도 내 경우에는 다만 어렴풋한 불안이다. 이런 문장을 썼던데요. 놀라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쿠라와 죽음과 관련된 일본 하이쿠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옥교이가 워낙 중요하잖아요. 그럼 사쿠라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주신구라 있죠. 주신구라도 워낙 중요하잖아요. 저희들이 아는 일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쭉 글로 표현됩니다.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고 깊은 그런 근거를 가지고 글이 시작되는데 저도 이 사쿠라의 죽음과 관련된 일본 시는 포스트잇을 붙여놨습니다. 꼭 이런 겁니다. 사쿠라가 만발할 때 술 한 잔 들고 사쿠라가 질 때 함께 죽노라. 이런 우키요이가 있어요. 우키요이 아시죠? 짧은. 사쿠라가 만발할 때 술 한 잔 들고 사쿠라가 질 때 함께 죽노라. 일본, 죽음, 하이쿠, 사쿠라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농축한 일본어 문화를 설명해주는 좋은 책입니다. 몇 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야스쿠니, 그다음 사무라이, 독서, 예술. 그래서 이제 예술에서는 와비사비 미학이 나오는데 그 전에 차에 대한 책 설명드릴 때 와비차 의미 말씀드렸잖아요.
겸손하고 뭔가 고독하고 쓸쓸하고 작고 외롭고 이런 의미들, 그 와비사비 미학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되는데 그 부분도 아주 재밌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아주 좋은, 우리나라 학자들이 최근엔 일본 붐이 좀 식어서 일본에 대한 책을 쓴 게 별로 없어요. 저는 뭐 이현영 선생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분들이 한국인이 알고 느끼고 보고 배우는 일본 책을 썼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 이 맥이 완전히 끊겨 있는 느낌인데 김은교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책을 써주셨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중국 3000년 명문가의 자녀 교육법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거창하죠. 근데 이 저자가 참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수란 분이 이제 중국 책을 쭉 요약하고 정리해가지고 카테고리가 됐는데, 사마천과 그가 남긴 불멸의 역사서 사기 연구가입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고대 한중관계사로 석박학사했고 불교대학원 교수했고, 현재 한국 사마천학회 상임이사, 중국 소진학회 초빙이사, 중국 선서성 사마천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중국에다가 사마천 장학회를 설립해서 돕고 있어요. EBS에서 김영수와 사기와 21세기, 사기 32회 했고, 이런 식으로 사기를 번역하고 사기를 요약하고 사기를 알기쉽게 풀어내고, 그다음에 중국의 고전 설화 이야기들을 한국에 소개하는 그런 대단히 멋진 일을 하고 있어요. 자녀 교육법을 30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30가지로. 명문가의 수많은 사례들을 뽑아가지고 30가지로 정리를 하고, 이제 가장 재미있는 근거를 찾아내야죠. 뭐 역사 이야기나 설화나 우화나 편지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먼저 첫 페이지 주희가 나옵니다. 주작의 주희. 송나라 때의 큰 유학자 주희는 아동이 꼭 알아야 할 행동규칙을 동몽수지라는 책을 통해 제정한 바 있다. 저 율곡 2의 동몽선습 알죠? 동몽수지입니다. 이긴 옷 입는 것으로부터 말과 행동, 걸음걸이, 청소와 같은 간단한 집안일, 책 읽고 글 쓰는 것 등 아동의 초기 습관 형성의 중요한 분야들을 자세히 나누어 설명한다. 특히 주의는 옷 입는 습관에서 깨끗함과 정리정돈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관, 두건, 옷, 신으로부터 모두 반드시 매만지고 잘 간수해서 항상 청결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늘 뒤따라다니면서 정리합니다. 그리고 뒤따라다니면서 스위치 꺼게 되고, 아시죠? 뭐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그 다음에 뭐 가방에 그러니까 쫄쫄쫄 뒤따라다니면서 하나 던지면 하나 치우고 하나 던지면 하나 치우고 이러는데, 잘 아시다시피 UCLA 전에 유명한 농구 감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세기 최고의 농구 감독 소리를 들었는데, 그 농구 감독은요 뭘 가르치느냐? 운동화끈 매는 걸 가르칩니다. 농구장에 들어갈 때 운동화끈 매는 걸 아주 정성스럽게 가르쳐요. 그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결심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예나 지금이나 동이나 서나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관되고 상통하거나 그랬고요. 이것도 재밌게 읽은 거예요. 정국본이라고 청나라 시대 유명한 정치 이론가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국본? 청나라 후기의 혼란기를 노련한 처세와 경륜으로 헤쳐나간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던데, 자녀들한테 아버지로서 잘난 이야기 하기는 좋겠죠. 잘난 이야기, 좋은 것 전하기는 좋아요. 그리고 경고하기는 좋죠. 근데 이분은 정반대입니다. 자신의 결점이나 잘못을 자식들한테 알려줘요. 그러면서 평생 다음 3가지가 부끄럽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고백합니다. 첫째, 공부를 하면서 이것저것 두루 배우기는 했는데 천문학과 수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둘째, 한 가지 일을 하면 시작은 있는데 끝을 맺지 못했다. 셋째, 어렸을 때 글씨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글씨의 변화가 심하고 쓰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모름지기 자녀 교육은 자녀에 대한 반성을 재촉하기도 합니다만 스스로도 늘 반성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재밌는 이야기였고요. 중국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 30가지가 있는데 21번째 우리가 잘 아는 마오쩌둥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 초기 공산당의 지도자 중화인민공화국의 초대 주석인 마오쩌둥의 자녀 교육은 엄격했다. 모택동의 딸 모소화가 중학교에 다닐 때의 일이다. 학교 시험에서 100점을 받은 딸이 성적표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아버지가 있는 중남이라고 배웠다. 아버지의 칭찬을 잔뜩 기대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성적표를 받아든 모택동은 딸을 칭찬하지 않았다. 대신 다음과 같은 충고를 딸에 줬다. 수학에서 100점 받은 일을 그렇게 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학교 공부는 점수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주관이 있어야 하고 또 독창성도 있어야 하는 거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력해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뛰어넘어야지. 고택동은 100점을 맞고 의기양양해하는 딸에게서 위기를 느꼈던 모양이다. 그래서 칭찬 대신 충격을 주는 교육법을 택했다. 승리에 도취하기 전에 딸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사례 중심으로요, 중국 역사에서 명문가의 자녀 교육법을 찾아낸다. 맨 뒤에 공부에 관한 이름난 몇몇 글귀가 있습니다. 주자가운은 잘 아시죠? 배움에는 의심 품기가 중요하다. 작게 의심하면 작게 진보하고 크게 의심하면 크게 진보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진보란 없다. 멋진 문장이죠. 제가 진짜 몰랐던 문장 하나 있습니다. 순자, 비시비자인데 이런 겁니다. 신신, 신야, 역신야 이런 말인데요.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의심스러운 것을 의심하는 것도 믿음이다. 아는 것을 안다고 그러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그러는 것이 아는 것이다. 공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다면 순자는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의심이다. 의심스러운 것을 의심하는 것도 믿음이다. 이런 엄청난 명문장이 있었더라고요. 이 다음 문장이 어쩐 줄 아세요? 순자가 모르면 묻고 못하면 배워라. 불능 즉학 부지증문. 잘 알지 못하면 물어보고 불능 잘하지 못하면 넌 배워라. 그 앞에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의심스러운 것을 의심하는 것도 믿음이다. 이런 멋진 문장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